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전시가의 모든 것 기본 완성이다. 2010년도에도 이 강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상충곡을 강독했는데, 그게 2011 수능에 나왔다. 2011 수능에 상충곡이 나왔다. 기본 필수 작품이라고 하는 작품이야. 자, 눈여겨볼 거는 08년, 09년, 2010 수능 때는 시가복합제시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가복합제시문이라고 한다면 현대시는 두 편이 나오고, 현대시가 두 편이 나오고, 거기에 고전시가가 한 편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고전시가의 비중이 3년 동안은 굉장히 미약했어. 시조, 연시조 한거 18곡이 나왔고, 춘명곡이라는 조선 후기 가사가 나왔고, 면왕정가가 출제가 됐을 때 현대시에 예속되는 경향으로 나왔다. 그런데 수능에는 묘하게 3년 터울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나왔다가 올해 수능은 2011 수능은 자, 그래서 고전시가 비중이 앞으로 높아져. 3년 동안은. 왜 그러냐? 2011 수능은 현대시가 독립되었어. 현대시가 세 편이 나왔고, 윤동주의 자화상, 고은의 선제리 야낙네들, 그리고 김명인의 그 나무, 이렇게 현대시가 나오고, 고전시가가 두 편이나 출제가 됐다. 고전시가가 두 편이 출제되었다. 고전시가 두 편은 상춘곡하고 연시조 윤리유곡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고전수필 이렇게 결합이 되었는데,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3년 동안은, 적어도 2년 동안은 고전시가는 비중이 높아. 그래서 2012 수능이나 2013 수능은 고전시가의 비중이 높으면서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한 편 나올 때하고 이렇게 두 편 나올 때는 달라, 완전히. 그래서 2012나 2013 수능은 요 형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전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줘야 돼. 그런데 고전시가는 아는 작품은 다 맞을 수 있어. 시간도 전략에. 이게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하는 요소가 있다. 아는 작품일 때. 그런데 모르는 작품은 덜컥 이게 가슴이 휙 내려가고 정말로 다 틀려버릴 수가 있어. 아주 위험해. 고전시가가 안 되어 있는 학생은 다른 걸 다 맞아도 고전시가 이 수필제시문이 나와도 자칫 잘못하면 3등급으로 추락해버려. 고전시가가 정말로 위험한 영역이야. 관동별곡 7시간 이상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다소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던 설문조사 내용은 고등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1위가 송강정철이 나온 거야. 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송강정철을 가장 싫어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를 잘 배우고 있는데 송강정철, 고산 윤선도, 서포 김만중, 그리고 교산 허균은 한문에 아주 능통한 조선시대 최고의 지식인들인데 이분들의 업적은 한글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주 쉽게 한국어를, 발전되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라고. 공적이 아주 높으신 분이야. 송매인곡 이런 작품, 관동별곡, 삼해인곡 최고의 작품들이야. 그 문학성이라든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송강정철의 빠돌이가 될 수 있어. 그러면 1등급은 무조건 나와. 송강정철을 사랑하라. 1등급은 기본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쌤이 아주 오랫동안 재수생들을, 삼수생들을 봐왔기 때문이야. 고등학교 때 송강정철을 아주 싫어하는 애가 4등급. 재수까지 했는데 송강정철을 여전히 싫어해. 3등급. 그런데 어려운 수능에서
송강정철 빠돌이가 된 애가 95점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어. 그래서 의대를 갔단 말이야. 송강정철을 싫어하면 하여간 3등급이야. 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송강정철을 우리는 아주 감사하게 고맙게 느끼면서 존경하고 따라야 돼. 관동별곡을 좋아해야 돼. 그건 아주 뛰어난 작품인데 해석이 가장 기본이야. 해석이 기본이다. 잘 적어도 아는 작품은 다 맞을 수 있고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모르는 작품은 덜컥하고 숨이 컥 막혀. 위험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언어를 아주 잘하는 언어의 신, 언신인 학생이 있고 언신이 아닌 학생이 있어. 일명 비언신이라고 하는 뿅신 혹은 삐꾸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이 비속어를 잘 안 쓰는데 유일하게 쓰는 게 비언신하고 이런 비속어를 쓴다. 그리고 비속어가 별로 없어요. 늘 쓰는 비속어 중에 또 하나는 발시발시라는 비속어를 쓸 때가 있는데 자, 삐꾸는 5등급, 찐따는 6등급, 빠가는 7등급이다. 그 다음에 이제 8등급, 9등급은 한국인이 아니야. 외계인이지 사실은. 고전 시간을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선생의 목표는 언신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을. 언제나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기본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을 언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신이나 비언신이나 시험지를 받으면 떨린다. 떨리는 현상은 있어. 떨림 현상은 다 있는데 비언신은 언어 시험지를 받으면 인상이 구겨져. 아주 싫다라는 느낌이 있어. 싫다. 그리고 언어 시험지를 받으면서 덜컥 컥 하고 숨이 막혀. 숨 막히다. 그리고 언어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개발시라고 생각을 해. 언어가. 근데 언어를 못 보면 수학도 못 보거든. 그거는 계속 있어온 진실이야. 언어를 망쳐? 그러면 당연히 수학 시간에 고통을 받아. 언어를 못 봤을 때. 언어를 아주 잘 봤으면 수학도 집중이 되는데 언어를 못 보면 수학도 못 보게 되어 있어.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언어가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왕 공부를 할 거면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느낌을 바꿔줘야 돼. 언어를 잘하는 방법은 자, 언어 시험지를 받으면 좋아. 아이 좋아. 이런다고 좋다.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 기대감. 오늘은 어떤 문제가 나와서 나하고 주객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까? 100점이 나올까? 그 다음에 희망이야. 언어는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과목이야. 언어는. 그게 언신의 태도야. 따라서 시험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랑해요 언어라고 쓰는 거야. 시험지 앞장에다가. 사랑해요 수리, 반갑다 수리라고 쓰는 거야. 만점을 부탁해 외국어 이렇게 쓰는 거라고. 전 과목에다 확장해야 돼. 사탐이든 과탐이든. 그러면 다 잘할 수 있어. 전 과목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자, 사랑해요 언어, 반갑다 수리, 100점을 부탁해 외국어, 안녕 사탐 뭐 이렇게 다 써줘야 돼. 그게 웃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쓰면서 애정을 보면 시험지도 같이 웃어줘. 아우라가 형성돼. 교감이. 그리고 당연히 1등급을 맞게 해준다. 해봐. 습관적으로. 공부할 때마다 해보라고. 아무리 찐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빠가라고 해도 아주 잘하는 과목 한 과목이 있어요. 자기 적성에 아주 맞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공부할 때는 행복하고 좋아요. 느낌이. 맞지? 그 과목을 전 과목으로 확산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전 과목을 다 좋아하면 3학년 딱 되거나 수능 직전에 가면은 다 기대감과 설렘도 있어. 설렘. 이 설렘이 이 언어 영역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내 꿈을 이루는 데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는 거라고 이게. 설렘, 희망, 기대감, 좋다는 느낌으로
변형시켜야 돼. 수학을 이렇게 바꿔. 외국어를 이렇게 바꾸라고. 당연히 언어를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아주 평범한 진리지만 이렇게 바꿔갈 때 적으세요. 이것도 다 적어두어. 사랑해요 언어 이렇게 적어봐. 시험지를 받자마자 할 일이야. 근데 그런 습관 공부를 할 때마다 쓰는 거야. 우선은 짝사랑일 수도 있지. 우선은 언어가 그리 만만한 과목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 짝사랑이 깊어지면서 수능이 다가오면 시험지도 웃어준다고. 근데 이거는 선배들의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 진실이야. 전 과목을 좋아하면 가고 싶은 대학을 다 갈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 과정으로 이제 달라져야 돼. 그래서 비언신에 있지 말고 언신으로 이동을 하는데 탄탄한 밑받침이 되는 게 고전시가에서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행복하면 돼. 근데 이 과정은 강독의 과정은 아주 힘들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들은 어차피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을 해야 돼. 다만 18종 문학교과서 중에 1종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수업은 18종 문학교과서에 18을 다 채워줘. 18종분의 18종은 그걸 다 채워주고 EBS 작품이 다 여기 들어있어. EBS 작품이. 올해나 내년에는 EBS 작품에서 나오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EBS 작품이 다 들어있는 좀 두껍죠. 부담이 되는 책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토대로 해서 고전 시간은 점수밭이야. 공부가 되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역이야. 고전 시간은.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다소 힘들고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고 지난하다. 아주.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은 싹 사라져. 백지 상태로 되돌아가 버려. 그래서 복습을 해줘야 돼. 복습을 해줘야 되고 필기가 많다. 아주 많아. 필기가. 모든 작품을 세세하게 다 강독해 가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필기를 한다. 그래서 필기를 아주 잘해야 돼. 그리고 그걸 여러 번 읽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자 30등분법에 대해서는 How to Study에 무료 강의가 있고 또 내가 언젠가 한번 언급을 할 건데 30등분법이 지속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은 여러 선배들이 증언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수업 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큰 개념이야. 자, 그래서 고전시가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 1단계 내신처럼 공부할 것. 왕도가 없어. 지름길이 없어. 이 과정은. 그냥 누가 떠먹여주는 것도 없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야. 해석이 기본이다. 아는 작품을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아는 작품으로 간다.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기본 필수 작품을 세세하게 강독을 하면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덜컥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복습이 생명이다. 자, 그리고 앞으로 2013년 수능까지는 적어도 고전시가의 비중이 아주 높을 것이다. 작년에 2배, 재작년에 2배, 재재작년에 2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 출제되었을까? 나온 것이 또 나온다. 상충곡만 하더라도 3번 출제됐다. 면항전가만 하더라도 3번 출제됐다. 따라서 이 3번씩 출제되는 작품도 있기 때문에 2번 나온 작품도 역시 공부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은. 3번까지 출제된 작품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형광 사인펜을 꺼내서 지금부터 나왔던 작품을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왔던 작품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 나온 작품을 아는 것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다른 작품이 내가 공부해야 할, 집중적으로 해야 할 작품임을 알려준다. 자, 차례가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형광 사인펜을 꺼내세요. 꺼내서 고대가요는 단 한 편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향가는 유일하게 출제된 게
형광사인펜을 칠합니다. 2-6 제망매가야. 제망매가. 이건 뭐 중학교 작품이기도 하는데 제망매가는 형광사인펜을 칠해. 이제 일단 97년도 수능에 나왔다. 그리고 2007년 6월 평가원에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둔다. 거기 점선이 있는 차례에다가 가볍게 적어도 암기용으로 적으라는 게 아니라 나왔던 작품이 되풀이 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 제망매가. 그리고 향가는 더 이상 출제가 안 됐습니다. 3번 고려가요로 갑니다. 3-1 청산별곡 3-4 가시리. 3-1 청산별곡에다가는 2000년 수능. 3-4 가시리에다가는 2001년도 수능. 나온 것들은 가볍게 형광사인펜을 칠해. 3-8 정과정. 3-8 정과정은 2003년 9월 평가원. 0309 평가원. 자, 수능은 그냥 연도만 표시하고 평가원은 몇 년도 몇 월에 본 시험이다 정도를 정리를 해두면 돼. 물론 이건 지금까지 수능과 평가원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 3-9 만전춘별사 이런 건 사관학교에 출제가 됐어. 사관학교에. 그러니까 경찰대학교나 사관학교에 출제된 문제도 있는데 또 이 교재의 장점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경찰대나 사관학교 문제들도 다 넣어놨어. 그래서 방대한 양의 고전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가사로 갑니다. 별표를 친다. 한림별곡은 내신에서 나와. 어려워. 그런데 한림별곡은 또 경찰대에 나왔어. 만전춘별사는 사관학교에 나왔고. 이런 작품들이 이제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수능과 내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경찰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해둬야 돼. 어차피 내신에서 해야 돼. 어차피. 다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18분의 1종을 배우고 만족해하면 안 돼. 이 수업에서는 18분의 18을 다 채워 넣는다. EBS 교재까지 다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와 줘야 돼. 자, 가사가 이제 점수밭이야. 가사가. 가사는 조선전기 가사는 다 나왔어요. 4-1 상춘곡, 4-2 만분가, 4-3 면왕전가, 성산별곡, 관동별곡, 삼인인곡, 송미인곡, 규원가, 고공가. 고공가는 이제 조선 후기 가사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점수밭이야. 자, 그래서 형광사인펜을 4-9까지 고공가까지 물론 고공답주인가도 빨갛게 밑줄을 그어두는 게 좋아. 근데 이 목록은 형광사인펜으로 딱딱 알아둬야 돼.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다 여기에 있으니까. 자, 4-1이 상춘곡인데 올해 나왔죠. 맨 처음에 나온 게 2002년도 수능입니다. 02 수능에 출제가 됐고 상춘곡. 그리고 2007년 9월 평가원에 07년 9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 수능에 또 출제가 됐어. 그게 상춘곡이야. 기본 필수 작품이라고 해. 만분가는 어려워. 얘들아 굉장히 어려워. 4-2 만분가는 07 수능에 출제가 됐다. 2007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다. 4-3 면왕전가. 자, 1강을 면왕전가로 수업을 할 거야. 면왕전가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니까. 명작이야. 면왕전가는 3번 역시 출제가 됐어. 03 수능에 나왔고, 자, 2002년 나온 다음에 이거 어려웠어. 2003년에 나왔다. 그리고 2006년 6월 평가원에도 나왔다. 그리고 2010 수능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기본 필수 작품은 3번씩도 나와. 나왔던 것이 되풀이 돼서 출제가 되는 거야. 상춘곡이 먼저 나오고 면왕전가가 뒤따랐는데 이번에는 면왕전가가 먼저 나오고 상춘곡이 또 그 뒤를 따랐어.
2010, 2011 이렇게 나온 것들. 그래서 예견이 되기도 했던 바야. 상충곡이, 면왕전가가 이렇게 3번이나 출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번 출제된 작품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당연히 공부를 해둬야 돼.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만나게 된 모든 작품은 이 안에 있어. 근데 이제 이거 공부가 다소 좀 힘들 수 있어. 자, 성산별곡 어려워요. 이런 거는 상당히 힘든 작품이야. 2004년 9월 평가원에 나왔다. 4-4에다가 04년 09월 평가원이라고 적는다. 4-2 만문가나 4-4 성산별곡은 또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건 일반적으로 기본 완성보다는 실력 완성, 다소 좀 더 어려운 영역이라서. 다음 관동별곡도 2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상 교과서에서 이거를 봤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까지는 관동별곡을 잘 알고 있다가 고3 때 시험에 나오면 초토화가 돼버려. 싹 까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빠르게 복습이 필요한 요소야. 관동별곡에다가 99 수능. 관동별곡 4-5야. 요걸 정식으로 공부하려면 7시간 30분 정도가 걸려. 어마어마하게 힘든 영역이야. 99 수능하고 작년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고3 재수생들에게 자, 작년에 2009년 6월 평가원은 1등급이 82점. 거의 초토화가 됐는데 관동별곡에서 가장 많이 틀렸어요. 4-5 작품은. 관동별곡에서 가장 많이 틀렸다. 다음 4-6도 4미인곡도 2번이나 출제됐네. 자, 송강정철의 작품들이야. 4-6. 4미인곡이 사실은 수능에 가장 먼저 나왔어. 98 수능에 나왔고 3미인곡이 나온 다음에 관동별곡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2005년도 6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4미인곡 역시 면왕전가나 상충곡을 따라간다면 나올 수 있는 작품이야. 4미인곡 역시. 자, 4미인곡이 워낙 뛰어난 작품이고 인기가 높았어. 그래서 속편이 나왔다. 그게 속 3미인곡인데 이것 역시 2번이나 출제됐다. 속미인곡은 속편인데 먼저 평가원에 출제가 됐어. 2003년 6월 평가원에 먼저 출제가 된 다음에 2003년 6월 평가원에 출제가 된 다음에 2006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4-7. 형광상위편 가볍게 칠해놓고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냐. 주원가입니다. 4-8 주원가는 가시리와 함께 사설시조와 함께 사설시조 홍랑의 시조와 함께 2001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주원가. 그래서 조선전기 가사는 전부 다 나왔어. 아직 수능에 유일하게 안 나온 건 성산별곡이야. 평가원에만 아직 한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광사인펜 칠한 자리에다가 성산별곡 별표를 한 번 더 쳐줘. 어렵게 나오면 이게 출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성산별곡에다 별표를 한 번 더 쳐준다. 다음 고공가가 4-9 고공가가 올해 2010년이다. 6월 평가원에 나와서 학생들을 아주 괴롭혔다. 역시 2010년 6월 평가원에 고공가가 나옴으로 해서 가장 어려운 5문제 중에 2문제가 여기에 고공가에서 출제가 됐어. 그 화답가가 그 다음 고공답 주인가야. 그래서 1006 평가원이라고 이제 이게 출제가 됐네. 다음 태평사는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한자어가 많고요. 조선 후기 가사는 조선전기 가사에 비해서 덜 출제가 되었는데 선상탄입니다. 어렵죠. 이거는 이제 사관학교에 먼저 나왔다가 선상탄에다가 03년 12월 평가원 선상탄 4-12 4-12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2003년에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2월에 출제한 평가원인데 고3 시험만큼 아주 어려웠어. 그래서 선상탄 역시 출제 가능하다. 이것도 별표를 치자. 어려워요. 4-12 03년 12월 평가원. 자, 누앙사가 평가원에만 2번이 나와서 역시 수능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누앙사가 4-13 작품이야. 4-13 누앙사에다가는 2002년 9월 평가원, 그리고 2008년도 6월 평가원, 이렇게 2번이나 출제된 게 또 누앙사다. 4-13 누앙사. 4-14 일동장요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건 교육청에만 나왔고요. 형광사인펜 7에 연행가도 아직 수능에는 평가원에는 안 나왔습니다. 형광사인펜은 4-16 만원사야. 안조원, 안조환의 만원사가 2번 나왔다. 03년 9월과 08년 9월이다. 자, 형광사인펜을 칠해둡니다. 만원사 4-16에다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 가사는 이제 듬성듬성 나온 거야. 03년 9월 평가원과 그리고 또 08년 9월 평가원과. 그래서 지금 2번 나온 작품들도 수능이 다소 유력할 수 있다라는 건 항상 열어둬야 돼. 만원사였다. 자, 농가원령가. 요거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농가원령가는 18분의 1종을 배울 때는 정월령 아니면 뭐 8월령. 학교마다 달라. 문학교 가서마다 달라. 어떤 건 4월령, 또 어떤 건 5월령. 이게 12월령까지 있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1월령도 배우고 4월령도 배우고 5월령도 배우고 8월령까지 다 배워야 돼. 학교 내신일 때는 1월령만 하면 되는데 18종 문학교 과서를 다 하려면 굉장히 확대가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주는 수업이야. 이 강독 수업은. 힘들어. 자, 힘들죠 벌써. 숨이 막히죠. 농가원령가, 봉선화가, 용부가, 우부가, 이런 작품들은 아직 안 나왔으나 EBS 교재에 다 있는 작품들이야. 상사별곡. 자, 그리고 춘면곡이다. 이제 조선 후기 가사가 꼭 나올 수가 있다. 4-22 춘면곡에다가 형광사인펜을 해서 요 작품은 4-22 춘면곡은 저 앞에 공구 수능 때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조선 후기 가사가 이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놓은 거야. 고공가도 마찬가지고 춘면곡도 마찬가지고 선상탄하고 누앙사, 만원사 다 마찬가지야. 춘면곡이다. 북천가, 관등가 다 교육청 시험에는 다 나왔습니다. 한 번씩. 만원사답, 청춘과부가, 상사회답곡, 탄궁가, 농부가, 노인가 등등 작품이 굉장히 많죠. 저 밑에 잡가, 유산가가 있다. 형광사인펜 7에. 잡가 4-30인데 요거는 이제 가사하고 좀 다른데 4-32 잡가 유산가도 사원복격이긴 해. 요거는 공사 수능에 나와서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잡가가. 형광사인펜을 칠해도. 자, 그래서 가사 작품이 이렇게 방대해. 관동별곡을 7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관동별곡보다는 반절 정도 적은 길이이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작품이 지금 최소로 잡아도 30편이 넘어. 이게 18종 문학교과서를 공부하는 방대한 양이고 EBS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힘들지? 다음 민요로 가자. 민요는 딱 한 편 지금까지 나왔다. 5-1 시집살이 노래만 형광사인펜을 칠하고 2002년 9월 평가. 5-1 시집살이 노래는 2002년 9월 평가원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요것들은 공부를 해나가면서 알아두는 게 좋아. 이게 그동안 수능과 평가원에 나온
향가, 고려가요, 가사, 민요. 이거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 관동별곡 한 편을 공부하는 게 평시조, 시조 47편을 공부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47편이나 되는 시조를 공부하는 길이가 관동별곡 공부량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든지 알겠지. 관동별곡 같은 경우가.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은 덜하지만. 그러니까 시조 47편 공부하려고 하면 아주 힘들죠. 뒤에 그 차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면 30등분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제 EBS 필수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가사 있는 거 말고도 작품들이 꽤 많아. 시조도 많고. 이건 전부 다 EBS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차례가 끝나는 데에다가 글을 하나 집어넣었어. 자, 우리 학생들에게 꼭 당부한다. 고전시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형광사인펜 또 칠해. 4페이지 밑에 부분이야. 자, 포기할 사람은 빨리 포기해. 그러면 계속 언어가 장애물이 될 거야. 이거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주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고 해석하면서 내신처럼 공부해야 한다는 거야. 고전시가 영역은. 그래서 이 매 시간마다 시간이 쌓여가지고 고전시가를 웬만큼 알게 되었을 때는 자유로워져. 시간에 자유로워지고 실력에 1등급을 완전히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고마운 영역이니까. 5페이지에 있는 EBS 문학 혹은 수능용어 어휘집 30등분법은 전 과목으로 확장이 가능한데 고전시간을 혼자 하기는 다소 어렵다. 그래서 수업을 병행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6페이지의 내용. 자, 거기도 고전시가를 외계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데 이 고전문학에는 우리가 언어유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고전을 모르면 수능장에서 고전한다. 고전문학을 두 자로 줄이면 고문이라고 해. 고문. 그래서 고문을 무시하면 고문당하는 거야.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야. 3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대로 공부를 안 해두면.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 첫째,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고, 두 번째, 아래아는 아로 읽으면 된다. 어두자음군에 대한 이야기. 자주 나오는 고전 어휘가 있는데 이 정도는 내 것으로 만들고 들어가면 좋아. 이 정도는 내 것으로 만들고 들어가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관동별곡을 다 공부한 학생들이야. 그러면 나머지 작품은 다 공부할 수 있어. 관동별곡을 이미 공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작품들은 관동별곡보다 쉽다. 그리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 선생님이 관동별곡을 여기서 수업을 할 때 아주 빨리 진행해도 3시간 이상 걸려. 관동별곡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여기는 필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책에는. 근데 국어교과서로 공부할 때는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해주면 7시간 반이 걸려. 7시간 30분이. 근데 일부 학교에서 국어 하교과서에 있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관동별곡을 안 해주는 학교가 있어. 그런 학교를 내가 몇 학교 목격을 했는데 그 고통은 학생들이 받아. 고스란히. 관동별곡을 대충 해버리잖아. 혹은 안 해주잖아. 그러면 2학년 때 3학년 때 아주 고통스러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동별곡을 다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방대한 많은 양의 작품이 있지만 관동별곡보다는 쉽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송강정철을 사랑하기 바란다. 존경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러면 1등급의 기본 100점 만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